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계법인 창천의 최평국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죽어도 살아야 하는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세금과 지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8년 스타트업 전문 벤처 회계법인인 회계법인 창천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2020년부터 투자회사를 또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타트업 업계에 있으면서 투자와 회계, 재무,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스타트업의 재무관리 지식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다루고자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인의 설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시다시피 많은 스타트업 또는 예비 창업가들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투자 유치의 기회가 있을 때 법인 전환으로 바꾸는 그러한 실무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특징,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인 사업 구조가 좀 더 타당하겠는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어느 시점에 법인 전환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 절세 방법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초반에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방법,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시장에 나와서 검증을 하고 또 그런 유효성을 거친 이후에 매출로 창출되는 기나긴 좀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뭔가 세금 절세 방법이 와닿는 그러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스타트업이. 따라서 스타트업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익이 남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가능한 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절세에 대한 관심도 그제서야 비로소 생기게 되는데요. 그 시점을 대비해서 다양한 스타트업을 위한 절세, 조세 혜택 방법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의 구조상 많은 투자자들과 대면하면서 투자 유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스타트업의 창업자로서 또는 코파운더로서 우리 회사의 주요 주주들의 지분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례와 함께 다양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법인 설립 절차와 방법 및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예비 창업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선배 멘토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초반에는 실제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복잡한 법인 사업자보다는 간편하게 사업의 운영이 실행이 가능한 개인 사업자 형태로 창업을 했다가 나중에 투자 유치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초창기라도 법인 사업자로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한 사업자들의 특장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저희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등 다양한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가장 심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소재지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주 소재지에 임대차 계약서 한 장만 있으면 그 임대차 계약서 그 한 장과 개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해 줍니다. 그만큼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고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창업팀을 구성해서 창업을 준비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주변에 능력이 있는 또는 함께 합을 맞춰온 믿을 만한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 창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사업자의 대표를 누구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 역시도 사업자의 대표를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자 2명 또는 3명, 그 이상도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2명 수준으로 공동사업자 대표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에 따른 의무사항 이런 것들을 특정 1인에게만 집중시켜서 사업의 구조를 짜면 나중에 실제와 외관이 달라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률적인 책임 부분도 분명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창업의 형태로 창업팀이 꾸려졌다면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자 형태로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특징은 무한책임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회사에 자금을 출자하는 주주는 돈을 출자하는 것으로서 책임이 끝납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그 회사가 잘못됐을 때 회사의 빚을 개인적으로 갚아야 될 책임은 없죠. 다만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회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사업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그 채무의 변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능력의 한계라는 표현은 사실 좀 창업자들에게는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 규모가 커지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소위 전문 경영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주주, 실제 회사의 주인은 대주주가 맞는데 경영 능력을 입증한 전문 경영인을 통해 회사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창업주의 가족 일가로 경영진이 꾸려졌지만 최근에는 많은 부분에서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사업과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가 입장에서는 본인의 경영 능력도 같이 키워야 되고 사업도 같이 성장시켜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한 전문 경영인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경영 능력의 한계라는 건 개인 사업자의 확장에 있어서의 한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사업자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손익에 대한 배분 비율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명이서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공동 창업을 했다면 특별한 손익 배분 비율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5대5로 반반 그 손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면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은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취득할 명분이 있겠죠. 그래서 손익 배분 비율을 7대3, 6대4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반드시 5대5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한 손익 배분 비율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그 비율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전환,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자 형태로는 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회사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법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인 전환도 궁극적으로는 어느 시점이어야 하는지 본인들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실행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사업자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법인 사업자는 출자금의 비율대로 지분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1억 원인데 창업자로서 코파운더와 함께 8천만 원을 투자했고 그 옆에 저희 부모님 또는 지인 아니면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는 엔젤 투자자가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전체 창업팀의 지분율은 80%고 엔젤 투자자의 지분율은 20%가 될 것입니다. 초기 법인을 설립할 때는 통상 액면가, 그 주권에 적혀있는, 기재되어 있는 액면가의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그 금액대로 회사에 자금을 출자하고 자본금을 등기하기 때문에 출자금의 비율대로 지분 비율이 설정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 매출로 이뤄지는 회사의 성장 단계에 있을 때에는 미래 가치를 담보로 그 시점에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치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액면 투자가 아니라 좀 더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돈에 비해
희석되는 지분은 낮게 되는 할증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가 일반적입니다. 들어오는 돈대로만 지분을 모두 주면 우리 회사는 지분을 다 모두 뺏기고 경영권 역시 뺏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가치를 담보로 현재 시점에 높은 기업 가치로 투자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액면가보다 훨씬 더 높은 배수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분 이석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투자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술 뒤에 나와 있는 장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자금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주들은 특별한 경영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고 책임 역시도 지지 않습니다. 출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데 다만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계약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견제나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온전히 자금만 회사에 출자를 하고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회사의 어떤 투자계약서의 동의권, 협의권, 회계의 감사 및 보고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회사의 어떤 성장에 대해 관여하고 의견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주는 출자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과연 회사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은 바로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들은 자금을 회사에 넣어서 회사 운영에 대한 출자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 자금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통상 창업팀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주로서 회사에 출자도 하고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경영도 책임지는 역할은 두 가지를 모두 한 사람이 또는 창업팀 여러 사람이 수행하는 그러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임지는 사항은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서 책임을 지는 사항들이지 주주로서는 출자금을 넣는 순간 모든 의무는 다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업팀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창업팀 내에서 역할을 구분하고 역할에 따른 책임에 따라서 지분의 비율을 설정을 하겠지만 추후 사업이 바뀌거나 회사의 내부적인 역할이 달라져서 그에 따른 책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 역할에 따라서 실제 지분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구조로 회사의 어떤 지분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역할을 고려한 스톡옵션의 부여 역시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 창업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역할을 수행한 것만큼 대가를 충분한 보상을 주는 제도로서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러한 스톡옵션 제도는 지분이 부여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단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역할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실무적인 또는 세금적인 부분의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아무래도 법인사업자는 실제 다양한 문서를 통해 먼저 자료를 준비하고 등기소를 가야 됩니다. 등기소를 가서 먼저 등기부 등본, 법인 설립과 관련된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절차를 통해 시간과 비용이 개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개인 사업자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심플하고 신속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모두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자금의 유용 역시 원활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만 낸 다음에 나머지 잉여자금을 실제 그 사람이 개인적 자금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부동산을 사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인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그 돈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금을 대표이사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인 보수, 소위 말하는 월급이죠. 월급 이외에 법인 통장에 있는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상법상 횡령과 유용, 배임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좀 법률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법인은 아무래도 세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란 건 자연인의 반대인데 회사 입장에선 사업을 확장하고 키움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부여한 인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격체를 통해서 사업이 확장됨에 있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세율로 법인을 규제하면 실질적으로 재투자할 재원이 국세청으로 가버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인이란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한 번만 세금을 내고 그 자금을 유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법인은 뭐예요?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한 번 내고 남은 돈으로 주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배당이나 월급으로 지급하면 배당세라든지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추징이 됩니다. 즉 하나의 동일 원천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법인 사업자의 특징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하나인데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떼고 그것이 개인으로 내려갈 때 개인 단계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뗀다는 거죠. 그러한 이중과세를 좀 당연히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는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단계에서 세율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규제,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법인 사업자는 낮은 세율 대신에 그 이익금을 사회로 유출할 경우에, 회사 밖으로 유출할 경우에는 배당세가 부과된다.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명목이 온전히 급여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저러한 항목에 따라서 지급이 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즉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세무처리를 잘못할 경우죠. 높은 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저러한 복잡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창업팀들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익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인 사업자는 이익 기준으로 2억 원 이하까지는 10%입니다. 근데 참고로 저기 기재되어 있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지방소득세 10%를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소득세율이 6%가 아니라 6.6%고 15%가 아니라 16.5%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우리나라 과세체계는 구분이 크게 되어 있고 지방세는 저 국세에 통상 10%를 더 추가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 입장에서의 유효세율은 법인은 2억 이하는 11%, 그 다음에 2억에서 200억 이하까지는 22%, 그 다음에 200억에서 3천억 사이는 24.2%, 마지막 3천억 초과는 27.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의 어떤 구간도 잘게 쪼개져 있는 게 개인 소득세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세율도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받을 생각이 없는 개인 사업자들조차도 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기 특정 구간 보통 이익 기준으로 저렇게 1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저 사이에서 법인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하는 이유는 투자 유치가 아니라 순수하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 시점에는 통상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고 이익이 5억 원 이상 난다고 하더라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사업자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꼭 세금이 모든 의사결정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통상 세금이 고민되고 걱정되신다는 분들은 저 구간에서 많이 법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전환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와 방법, 다양한 행정적인,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